안녕하세요. 아시탄가 제니요가 원장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도슨 처치이고요.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긴 내용, 두꺼운 책인데 초반부에는 제가 항상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물질 세계 현상에 넘어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힘, 에너지,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에너지, 내 성정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는지에 대한 인도 철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되게 좋았고, 중간 부분에는 이분이 과학자여서 과학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서 잠깐 흔들렸는데 너무 어려워서 저는 과학, 수학 이쪽에 전혀 재능이 없어서 읽다가 이렇게 막 주파수, 헤르츠, 뇌파 이런 거 계속 나오면 읽지 말아야 되나 이해가 안 가는데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정말 과학적인 실증 사례를 들어서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라 여러 번 읽거나 아니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실증 사례 부분은 뛰어넘고 읽어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마지막에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치관,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너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아서 도중에 나왔던 어려운 과학적인 사례도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읽고 나서 제가 책 마무리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 책을 읽게 해주셔서 이런 좋은 책을 출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멋진 책이었다고 이렇게 써놓은 약간의 감상평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많은 울림과 깨달음과 그리고 확신, 제가 하고 있는 요가 수련, 인도 철학 이런 것이 반드시 내 삶을 더욱 멋지게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있다, 그렇게 성장해 왔다 라는 확신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들을 보면 생각이 삶에, 즉 물질 세계,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 책이다. 원자의 차원으로부터 우리의 신체 그리고 은하계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도슨 처치의 용이 주도한 연구는 마음이야말로 엄청난 창조자임을 보여준다. 그는 생물학과 물리학 그리고 심리학 분야의 수백 건의 연구를 종합하여 우리 뇌의 에너지장은 말뜻 그대로 순간순간 현실을 창조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도슨 처치의 면밀한 과학적 연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단지 형이상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현실임을 보여준다. 수백 건의 연구 결과와 영감을 주는 실제 사례들로 채워진 이 책은 우리의 생각이 물리적 현실로 변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그 신비의 장막을 벗겨준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장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바다에 빠뜨린 열쇠. 어느 맑고 화창한 날 나는 수영을 하러 라와이 해변이라는 멋진 장소로 갔다. 그곳은 150m 길이의 해변으로 해안에서 100m 거리에 거북이 서식지가 있고 열대어가 많이 사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다. 그래서 이 작가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차 열쇠를 물에 뛰어들어서 실컷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 당연히 열쇠가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 열쇠를 해변으로 가는 길에 떨어뜨린 건지 도로에 떨어뜨린 건지 모래사장에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바닷속에 떨어뜨린 건지 혼란이 와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지금 이 사람은 차도 못 타고 자기 콘도에도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나는 당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열쇠가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 다음에 물속으로 뛰어들어 열쇠를 찾기 위해 수영을 시작했다. 열쇠를 꼭 찾고야 말겠다고 다짐을 했다. 근데 당연히 못 찾아요. 150m나 되는 수심, 2에서 4m 아래 산호초까지 막 수영을 해서 열심히 탐색 작업을 벌였으나 못 찾아요. 대부분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할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차 열쇠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걸 좀 아는 사람들은 열쇠가 막 손에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탐색 작업을 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첫 번째 시련이 오죠. 안 나타나요, 열쇠가. 그러면 이거 봐. 신이 어딨어? 신이 나를 왜 도와줘? 나 항상 이런 식이지. 왜 열쇠를 수영복 주머니에 넣고 수영했지? 이 바보 멍청이 하면서 막 투덜투덜 불평불평 하고 돌아가겠죠. 근데 여기서 작가는 한 번 더 마음을 먹어요. 내 머리는 나에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마음을 유연하고 수용적인 상태로 유지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이 열쇠를 모래사장에 떨어뜨렸다고 해도 그 모래를 어떻게 다 뒤져 찾을 것이며 바닷속에 떨어뜨렸다면 수영하다가 정말 이건 가능성이 1도 없는 건데 머리로는 내가 이렇게 열쇠를 찾겠다고 탐색 작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인지 쓸데없는 짓인지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내 마음 자체를 유연하게 수용적인 상태로 유지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생각하는 뇌가 절망에 빠지기 시작할 때마다 가슴 부위로 의식을 다시 모았다. 아, 정말 잘한 짓이죠. 요가에서 아나하타 차크라라고 불러요. 우리 심장이랑 가슴 주변에 있는 차크라 에너지인데요. 이 작가는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기 머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가슴 부위로 의식을 계속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 에너지, 생명의 율동, 생명의 진동, 리듬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아나하타 차크라 쪽으로, 가슴, 심장 쪽으로 의식을 계속 모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나는 분명히 열쇠를 찾으리라고 마음을 다지는 한편으로 그 생각이 나를 유연한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1시간을 찾았으나 헛일이었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해가 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산호초도 더 이상 또렷하게 볼 수 없었다. 나는 찾기를 포기하고 해안으로 헤엄쳐 돌아왔다. 대부분의 해수욕객들은 떠났고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근처에서 한 아버지와 세 아들이 스노우클링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물밑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었다. 내 직감이 옆구리를 찔렀다. 나는 그들에게로 헤엄쳐 가서 물었다. 혹시 물밑에서 뭐 주운 거 없나요? 가장 어린 소년이 내 열쇠를 쳐들었다. 이게 맨 처음에 들어가기 서문에 있는 하나의 사례예요. 이 사례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인도 철학이 깔려 있는지, 칼 융이 말했던 동시성 현상이라던가 모든 것들의 진동과 파동 리듬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라던가 굉장한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 하나의 사례로 현실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작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물질로 이어지는 증거의 사슬. 내 속의 회의주의자의 마음은 어떤 사건이든 그것을 조각조각 낱낱이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한 개인이 아무리 천재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우주의 어떤 계산이라고 할까, 우주의 계획? 우주의 논리를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뇌 수준에서 파악한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에고이고,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주의, 자기 본위의 생각, 아함가라는 거죠. 가장 요가에서 경계하는 마음 상태. 나는 그저 우연히 그 소년이 열쇠를 찾을 때까지 수영을 하면서 열쇠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단지 그 가족이 다이빙을 하기 시작했던 순간에 몸을 돌려 해변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내 열쇠가 떨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이빙을 시작했던 것일 뿐이고, 그 소녀는 그저 우연히 날이 이미 어두워진 후에 그 넓은 만에 4미터 물 밑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 모두가 그저 우연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비슷한 경험을 무수히 하고 나자 내 회의주의자의 마음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하게 되었다. 어떻게 그처럼 일어나기 힘든 우연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내가 원하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 이것은 생각과 현실 사이에 어떤 과학적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밝혀내려는 탐구로 이어졌다. 생각과 현실 사이에 심장이 있는 거죠. 생각과 현실 사이에 에너지 파동이나 진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잘했던 거는 본인의 생각을 통한 열쇠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지 않고 자기 마음, 심장에 계속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열쇠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끌어당김의 법칙대로 말하면 우주가 그 어린 소년의 다이빙을 통해서 내 열쇠를 나에게 가져다 준 거죠. 많은 임상 시험을 이끈 연구가로서, 에너지 심리학이라는 논문 평가 저널의 편집자로서, 그리고 허핑턴 포스트의 과학 블로거로서 나는 매년 수천 건이 넘는 과학 연구 논문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읽고 있다. 나는 패턴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생각과 현실 사이는 무수한 연결고리로 이루어진 사슬로 이어져 있고, 나는 그 연결고리들이 대부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모든 점을 연결해 본 사람이 있을지가 궁금해졌다. 연결고리의 어느 부분이 가장 튼튼하고 어느 부분이 연결되지 않았을까? 마음이 물질을 창조해낸다는 생각을 형이상학적인 가설이 아니라 과학적인 가설로 대한다면 그것은 버텨낼 수 있을까? 나는 이 의문에 관한 연구 사례를 탐색하고 이 분야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증거들을 모읍니다. 과학적인 사례를 모아서 이 책을 펼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뇌파 측정부터 시작해서 막 자기 공명 영상장치 막 이런 게 나올 때 조금 어려운데 나머지는 이렇게 재미있는 사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의식과 비국소적 마음. 내과 의사인 레리 도시는 자연계 전체를 안아들이는 확장된 의식을 비국소적인 마음이라 부른다. 국소적인 마음과 비국소적인 마음이 조금 용어가 낯설으실 것 같아서 여기 표에 정리를 했는데, 비국소적인 마음은 여기서 자연계 전체를 안아들이는 의식,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열린 마음, 자연과 하나 되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철학이나 요가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아트만, 브라만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친숙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고, 그거에 반대되는 국소적인 마음은 내 경험치, 내 가치관, 내 계산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작은 마음, 그래서 에고, 아함까라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 우리는 일상의 현실 속에서 국소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한편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국소적인 마음의 더 큰 의식의 일부로 존재한다. 내가 열쇠를 찾았던 것처럼 동시성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들은 비국소적인 마음의 존재를 상기시켜준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주의 진동과 연결되었을 때 비국소적인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 진동의 연결, 에너지의 연결, 내가 우주의 그 리듬을 탔기 때문에 열쇠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시는 앞에서 말한 그 내과 의사 레리 도시, 비국소적인 마음이라는 용어를 만드신 분이요. 비국소적인 마음의 존재를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국소적인 삶을 거기에 동조시킬 수 있다는 영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준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릴 수 있는 선택이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는 말한다. 다름 아닌 외부 세계에 대한 연구가 내부 세계인 의식의 내용물이야말로 궁극의 현실이라는 과학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의식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정의는 가장 간단한 것이다. 단순히 깨어서 의식하는 것 말이다. 국소적인 마음에 취해 있는 거, 아까 그 열쇠 찾는 것을 예로 든다면 확률적으로 모래사장에 떨어뜨렸든 바닷속에서 수영을 하다 떨어뜨렸든 이러한 확률로 인해서 나는 열쇠를 못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국소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 가슴 부위로 계속 의식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유연하고 수용적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열쇠가 내 손에 들어오는 거를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그냥 행동하는 거죠. 어떤 불평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절망을 미리 예상하지 않고 확률에 기대지 않고 자기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 에너지 주파수가 이 국소적인 마음을 벗어나서 비국소적인 마음, 자연계를 안아들이는 확장된 의식, 이 우주적인 마음, 요가에서 말하는 아트만, 브라만의 마음 상태로 두는 것, 그것을 이 유진 위그너라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깨어서 의식하는 것, being awar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가에서도 깨어 알아차리는 것, 자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죠. 깨어서 알아차리고 자각하기 위해서,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쓰는 하타 요가를 합니다.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몸을 쓴다. 즉 몸을 감각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지도자 교육에서 몸을 바라보는 서양과 동양과 인도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서양은 이제 몸을 정말 피지컬적인 몸 자체로 바라보고 연구를 했고, 동양은 몸을 마음의 일환으로 보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오장육부에 다 감정을 대입하잖아요. 감정이 담겨 있다고 보잖아요. 간은 분노, 폐는 슬픔, 우울, 이런 식으로. 근데 인도는 몸을 감각의 도구로 봤다. 그래서 수련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감각을 깨우쳐 자각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고는, 모든 고통은 무지, 지혜가 없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명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감각을 되살려서
명철한 감각으로 자각하는 것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개념, 수행이라는 개념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유진 위그너 분이 의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깨어서 의식하는 것, 깨어있는 것, 자기 의식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다 라고 밝힌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의식을 사용하는 방식, 곧 주의를 보내는 방식은 몸속의 원자와 분자의 즉각적이고 기쁜 변화를 일으킨다. 과학은 또 우리의 의식이 주위의 물질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식이 변하면 세계도 변한다. 이걸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데,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식이 굉장한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식하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에너지가 실리면서 그 에너지 장의 파동이 변하면 그 물질 자체, 그 물질 세계 자체가 변한다. 그걸 관찰자 효과라고 하거든요.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쪽으로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 장의 파동이 바뀌면서 물질 세계도 변한다. 관찰자 효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책을 쓰면서 나는 각각의 연구들과 함께 그 진주알들을 한 줄에 꿰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열쇠가 나타났던 것과 같이 더 많은 증거들이 동시성 현상처럼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진주알들이 다 엮인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생각으로부터 물질로 이어지는 사슬 속의 낱낱의 연결고리들을 과학이 다 해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이지 않는 그런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만 바라보는 세상 말고 우리가 느끼는 직관적인 세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가시적인 기계론적인 세계를 전혀 무시하는 그런 양극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꼭 믿어야만 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또 역으로 눈에 보이는 실증주의적인 세계관, 과학이라는 학문으로 해명하고 밝혀내겠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실증주의를 이제 안 좋게 말할 때 의심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눈으로 알아차리는 것도 아주 크죠. 근데 자기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자기 뒤통수 뒤도 못 봐요. 근데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그래야만 믿고 하는 그 서양식 근대 교육, 귀납법, 실증주의의 문제점을 오히려 그 실증주의의 최고봉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이 다시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반추하여 그걸 밝혀내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재밌습니다. 창조의 춤. 당신은 자신이 강력한 창조자이며 생각은 물질적 현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창조의 도구로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법과 풍요로운 생각을 읽어내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애쓰지 않고 물질적인 현실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또한 그러한 과정이 분자로부터 세포로, 신체로, 가족으로, 사회로, 국가로, 종으로, 횡성으로,
그리고 우주로 이어지는 장엄한 규모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비국소적인 우주적 의식의 규모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춤을 살펴보고 국소적인 마음은 이 춤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의식을 일상적 현실의 울타리 안으로부터 광활한 가능성의 들판으로 데려다 놓는다. 각자의 국소적인 마음을 비국소적인 우주심에 동조시킬 때 우리가 창조해낼 물질 세계의 아름다움은 한정된 국소적 마음이 꿈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이다.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라고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서문에 나타난 이 내용들만도 너무 매력적이고 읽으면서 정말 인도 철학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인도 철학이나 경전에서는 약간 시처럼 은유법, 상징법을 많이 써서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로 해석해내기 어렵게 써놓았거든요. 모든 경전이 그렇죠. 근데 요즘 나오는 이런 양자역학이나 양자물리학이나 아니면 끌어당김의 법칙, 에너지, 의식에 대한 책들은 쉬운 말로 풀어놓으면서 거기에다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득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음 영상으로 쪼개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데 많아서 한 번에 다 하면 지겨우실까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2편으로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에 대해서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